국적자 stateless person 이승만, 그가 남긴 건국의 열쇠. 요즘 이승만의 독립정신을 비롯해 이승만 책을 읽는 포스팅들을 많이 본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두고 벌어지는 끝없는 논란들, 이것을 끝내려면 우리는 감정이 아닌 국적이라는 냉혹한 국제법적인 현실을 마주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 자료들을 읽으며 알게 되었다. 대한민국은 건국을 이야기할 때 임시정부 그리고 이승만과 김구를 비교하는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지만 정작 이승만 역사서에서도 교묘하게 생략되는 결정적인 팩트가 있다.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된 후 조선은 세계 지도에서 사라졌고 법적인 국적을 잃었다. 당시 독립운동가들은 생존과 투쟁을 위해 현실적인 선택을 해야 했다. 누군가는 중국 국적을, 누군가는 소련 국적을 취득해 그 나라의 보호나 군사적 지원을 받으며 활동했다. 그러나 이승만은 해방될 때까지 끝까지 무국적자, stateless person으로 남았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서사인지 우리는 실감하지 못한다. 당시 무국적자는 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었다. 즉 난센 여권이다. 1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연맹이 나라 잃은 난민들을 위해 발행했던 최초의 국제신분증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 직후 노르웨이 국민적 영웅이자 정치가였던 프리티오프 난센이 국제연맹의 요청을 받아 나라 잃은 유랑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해낸 최초의 국제신분증이었고, 이 위대한 업적으로 난센은 1922년 노벨 평화상까지 받게 된다. 사실 중국 내 탈북자들 보호를 위해 공부를 하다 보니 이 부분까지 연구하게 된 것이다. 이승만은 당당히 국가 체제를 갖춘 나라의 정식 여권이 아니라 이 서글픈 무국적자 여권, 난센 여권 한 장에 의지해 전 세계를 무대로 외교전을 펼쳤다. 다른 나라 국적을 얻어 편안한 정식 여권을 줄 기회가 있었음에도 오직 미래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남기 위해 이 불편한 무국적자 신분을 자처한 것이다. 국경을 넘을 때마다 스파이로 몰려 체포되기 일쑤였고 미국 정부가 임시로 끊어주는 여행증명서 한 장에 의지해 전 세계를 돌아다녀야 했다.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하면 당장 신분도 보장되고 생활도 편해졌을 텐데 그는 왜 그 지옥 같은 불편함을 감수하며 무국적자로 살았을까요? 국제법의 냉혹한 원리 때문입니다. 타국 국적을 취득하는 순간 그는 국제법상 해당 국가의 국민이 아니다. 만약 이승만이 미국이나 중국 국적을 가졌다면 미국 대통령과 국제사회를 향해 한국을 독립시켜달라고 요구할 때 당신은 우리나라 국민인데 왜 남의 나라 독립을 요구하느냐, 이는 내정 간섭이다 라는 반박을 받게 되었을 것이다. 즉 외교적 대화의 자격 자체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이승만은 스스로 마음속으로 나는 일본 국민도 아니고 미국 국민도 아니다. 오직 미래에 세워질 대한민국의 주민일 뿐이다 라는 것을 온몸으로 증명하면서 다녔던 것 아닐까. 즉 그의 무국적은 단순한 신분 누락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새로 건국하겠다라는 가장 치밀하고 강력한 외교적 투쟁이었다. 여기서 건국 정통성 논쟁의 본질이 나온다. 국가가 성립하려면 국민, 주권, 영토라는 3요소가 필수적이다. 1919년 임시정부는 나라를 찾기 위한 위대한 망명단체이자 정신적 뿌리였겠지만 국제법상 영토와 주권을 행사하는 국가는 아니었고 그 당시 임시정부 독립운동가들은 모두 외국 국적자들이었다. 그렇기에 이승만은 스스로 무국적자가 되어 떠돌며 진짜 국가를 세우기 위한 외교적 기반을 닦았고 마침내 1948년 8월 15일 이 3요소를 합법적으로 갖춘 대한민국을 건국한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일각에서는 1948년의 건국을 부정하고 그 자리에 김구와 임시정부만을 밀어 넣으려 한다. 임시정부의 역사도 알아야 하겠지만 국제법적 요건을 갖춘 진짜 법치국가의 탄생을 부정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역사 인식일까요? 아니면 자연히 중국 국적자들이 만든 나라로 대한민국을 중국의 것으로 만들려는 것인가?
타국 국적을 가졌던 독립운동가들과 끝까지 무국적자로 남아 진짜 국가 탄생을 기획했던 이승만. 대한민국의 진짜 정체성은 이 국적의 무게를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데 패친분들 생각 어떠십니까?